그러니까 시국 상황에 대한 걱정을 그때도 하셨지만 예, 그때 하셨다는 비단 내용이시죠. 그때만 하신 게 아니고 예. 그 전에서부터 쭉 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제가 참 특이하게 느꼈던 것은 부임하시고 제가 모시고 하면서 정말 한시도 안 빠지고 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걱정해 오셨던 분입니다. 처음에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도 아닌 게 아니라 했습니다. 혹시 저분이 자식이 없어서 그러신가? 이런 오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진심이라는 걸 느끼고 저는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 오직 이 하루 24시간을 국민과 민생, 국가만을 생각하시는 대통령님 입장에서 야당의 그 200석 가까이 되는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방탄, 탄핵, 특검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 하시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피고인 윤석열이 2024년 11월 24일경 이게 나라냐 국회가 폐악질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증인께서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저게 언제를 이게 헌법재판소 11월 24일이요? 예. 예, 하여튼 그런 폐악질에 대해서 국회의 그런 그 폐악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신 것은 내가 이러한 국회의 폐악질에 대해서 견제할 수 어떤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다.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견제를 하고 좀 경종을 울려야 되는데 그런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 옛날에는 국회 해산권이 있었지만 그것도 없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비상계엄밖에 없는데 이거 참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저 얘기일 겁니다. 당시 증인께서는 피고인 윤석열의 발언을 듣고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할지도 모르겠다 내지 비상계엄 선포가 임박했다라는 생각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대통령님께서 해오신 말씀의 수위하고 24일 날 말씀하신 수위하고는 좀 사뭇 달랐습니다. 그전에는 비상계엄이란 표현을 직접 표현을 안 하시고 자제하시고 좀 이렇게 정말 뭔가 좀 심각한 시국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참 걱정이다. 이 나라가 참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서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이건 망조가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이다. 이런 주로 시국에 대한 걱정 얘기만 많이 하셨지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날은 뭔가 비상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까지 말씀하고는 조금 이렇게 수위가 좀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증인은 약 35년간 육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합참 작전본부장까지 역임을 하는 등 작전 전문가이자 이제 군 생활을 오래 하신 장군이셨는데 비상계엄이나 비상대권에 대해서 반대했던 여인형과 달리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에 대해서 말리거나 직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언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상대권 내지 계엄 선포 등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윤석열에게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님의 결정이나 결심에 존중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역할과 사명 이걸 헌법에 나와 있는 게 3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영토를 보존하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세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고뇌에 찬 결단이고 헌법상에 보장된 그리고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그걸 왜 반대합니까? 적극 저는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큰 힘은 안 되겠지만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